시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요 중에서 자령양성, 사요가 자령양성, 지자본이, 사전교육, 공도자순배,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 네 가지 중요한 거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였거든요. 그 네 가지 사요 실천 중에서 자령양성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요는 고르지 못한 세상을 골라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로 이렇게 사는 것도 각각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각각 직업 비천도 막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차이는 있는데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해야 할까? 각각 직업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네가 더 높다, 내가 더 낮다, 이런 차별을 두면 거기서 이제 불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다르고, 또 남녀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 각각 다 모든 곳에 차별을 두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균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불평등한 사회가 됐는데, 이 세상이 안정화되려면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등한 세상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자력양성. 내가 힘이 있어야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력이 없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일단 몰라. 그거 옳고 그른지를 알아도 힘이 없으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역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 자력을 먼저 양성해야 평등한 사회, 이 평등한 사회가 돼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힘이 있어서 이 사람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면 같이 들어주고 상의가 돼요. 근데 이게 차별이 있으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차별을 두게 되면 무시하게, 무시를 하게 되면 무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래 우리의 마음은 차별이 없는데 차별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억울하고 또 화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하고 화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발현이 돼서 자기가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고, 또 그리고 내가 정당하지 못한 곳에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것이 다 골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더 뒤죽박죽 혼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력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병들어가는 세상을 원만한 세상, 또 무자력한 세상을 자력 본위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력이 일단 있어요.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는 사상이나 생활이라고 하는 각 분야,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나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모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 생활의 변화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그것이 사상적 근원과 생활의 변화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그게 개인에 있어서는 자력이 있어요.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의 각 방면에 있어서 자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K 드라마니 또 뭐 K 팝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거에서까지도 자력을 갖고 사회에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력 이게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야 자기도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바꿔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에 있어서만 자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에 있어서도 사회에 있어서도 그 힘이 있어요. 그 자력을 갖춰야 그래야 꼭 내가 힘이 있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도 자력이 있어야 돼요. 타력 생활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 생활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자각이 없어요. 자각.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필요하다 이런 자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해서 뭐해? 그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자각이 없는. 내가 힘이 얻어서 뭘 할 거냐 이런 목적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력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각. 꼭 이 자력을 얻는 것이 자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각이 있어요. 교당에 오기는 오는데 내가 왜 교당에 오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세명 차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내 자각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구나. 이런 자각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없고 자력이 없으면 이제 구속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차별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억눌리게 해요. 그 구속되는 거예요. 그 자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력을 얻지 못하고 자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 결국에는 자기가 그 인권이 평등해지지 못하고 항상 주눅들어 사야 되고 숨어야 하고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눈치 봐야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 점점 자기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기의 자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얻고 자력을 얻어서 이게 불합리하고 구속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남녀, 노소, 그리고 뭐 장자, 차자, 뭐 적자, 뭐 서자, 뭐 양반, 또 하여튼 어떻게 차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살아갔어요. 왜 살아갔겠어요? 자각이 없으니까. 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의 자력을 얻어야 인권이 바로 서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쩌든지 몰라야 돼. 그러니까 글도 배우면 안 돼. 돈도 많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각이 열린 이제 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또 성공하잖아요. 그게 그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각이 없으면 자력이 없다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자각이 없어서 자력이 없게 되면 의뢰 생활을 해요. 뭐든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무자력한 의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뢰 생활을 하면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그럼 얻어먹은 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너 왜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또 생겨. 그게 평등이 안 돼요. 그게 이 평등이 되려면 무자력한 의뢰 생활을 빨리 벗어나요. 그래야 이게 동등한 자력을 얻고 동등한 인권으로 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력한 의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슬람의 이제 그 성직자를 랍비라고 해요. 랍비가 이제 집에 있는데 한 이제 초라하게 생긴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와갖고 기둥에다가 등이 가려우니까 거지들이 뭐 얼마나 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기둥에 와가지고 이 등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우리 집에다가 등 비벼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성직자니까 그 사람은 아 이게 불쌍하게 생각해갖고 들어오라 그래서 씻겨주고 먼저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지 부부가 왔어. 그 자기들도 이제 옷도 좀 얻어 입고 이제 먹는 것도 얻어 먹으려고 와가지고 똑같이 기둥에다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몽둥이를 컴이지 뜯었어요. 왜 저 거지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하면서 우리는 안 주냐? 야, 쟤는 혼자잖아. 혼자니까 누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니네는 부부잖아. 서로 의지해갖고 등을 긁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여기서 얻어먹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냐. 그 무자력한 의료 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안 좋다 이거야. 그걸 좋게 보지 않는 거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분명히 차이 있어요. 자력을 얻고자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미칠 경우도 있죠. 근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고통이 와야 됩니다. 가끔 이제 교장에 여기 와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이제 약간 마당 넓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교장 같은 데 하면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력 양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자력한 의뢰 생활을 하면 도와주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안쓰럽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또 종교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매몰되게 또 그냥 가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어쩌든지 이 사람이 그냥 얻어먹지 않고 노력을 해서 얻어먹는 길을 택하게 해주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내가 그냥 공간 살림에 우리가 내 돈도 아니고 이제 공간 살림에 돈으로 줘야 되는데 네가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굳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겠지. 자기가 뭐 돈을 벌러 나가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받고 그냥 가. 그게 무자력한 의뢰 생활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얻어먹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자각한 무자력자. 그러니까 의뢰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누가 무시해도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정당하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자각이 없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해서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게 발전돼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손 잘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동네에 도와달라고 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쉽게 뭐 좀 줘, 뭐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요. 의뢰 생활도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길들여져서 그냥 말하면 다 도와주던데 내가 굳이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몇 번 도와주는 사람도 나중에 되면 점점 이제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도와줬던 사람이 점점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자기는 힘이 없어요. 의뢰 생활을 더 맞으면 그 욕구가 강해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을 때는 뭐 그것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하게 됐지만 수요가 이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요. 그래서 더 그 의뢰 생활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을 얻어서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지 않고 의뢰 생활하는데 힘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력 양성을 해야 남녀 평등도, 남녀 차별도 없어지고 인종 차별도 없어져서 인권 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고 권리고 행복 그리고 건설이고 건강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 요건 이게 이제 자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식들한테 뭔가를 이제 물려줘야 하잖아요. 물려줘야 돼. 근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던 자식들이 어떻게 그걸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저 포도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이제 짓다가 그래서 포도밭에서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찾아서 써라. 이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대.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몰라.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계속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온 포도밭을 다 팠어. 그러니까 그게 포도가 잘 됐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 부지런함이 보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물이 있는 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팠어. 부지런히 팠어요. 근데 부지런히 판 걸로 인해서 포도가 잘 돼. 그거는 뭐냐면 옛날 때부터 이제 아버지들 이제 교육할 때 이제 그렇게 해요. 자녀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 그물을 짜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이 아버지는 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를 이만큼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킬 건지 내가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감사하다고 생각할 건지 이게 아니에요. 조금 부유한 교도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직장을 안 잡고 놀아. 왜냐하면 손 벌리면 주니까. 그리고 뭐 한다고 해갖고 말아먹고. 그래도 말아먹어도 뭐 그냥 별로야. 어차피 또 달라가면 주니까. 이래가지고 나이가 막 50 넘고 하는데도 직장도 없어. 뭐 또 뭐 해보려고도 안 해.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살아. 이게 도대체 이걸 누가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 얘가 잘못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가 길들여 놓은 거예요. 무자력한 자기 자식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손만 벌리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부모의 잘못이에요. 각자 본인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그렇게 의료 생활을 하도록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력한 의료 생활은 습관이 되고 길들여져서 영영 자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자기가 인권 평등을 이루고 정당한 나를 주장하고 하려면 부지런함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자력을 얻어야 그 사회가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 것이지 그 부지런하고 자각 없는 상태의 의료 생활로는 이 세상이 변화되죠. 그 세상이 차별된 세상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억누르는 사회.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고 봐서 그냥 이 자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자력이 인권 평등이 된다면 인권만 평등되는 게 아니고
성품의 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은 그 자리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깨우쳐져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나 혼자 자각하고 자력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닫고 자력을 얻어서 인권 평등이 되고 사회 평등이 되고 세계가 평등될 수 있는 그런 세계까지. 그래서 그 자기의 성품 자리까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 중에서 자력 양성이 단순히 자기의 힘만 기르는 게 아니고 사회 평등, 인권 평등, 세계 평등까지 가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고루 교육을 받고 또 남녀 간의 자력을 얻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내가 그 속에서 힘을 빌려서 해 나갈 때 나만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력을 얻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가 돼요. 나 혼자만 깨어가지고 안 돼요. 혼자 아무리 이게 깨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누가 옆에서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막 언덕에 이렇게 탁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막 웃기다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한 명이 또 가가지고 막 같이 옆에서 똑같이 춤을 춰. 그게 좀 시간 지나니까 뭐 세 명, 5명, 1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출 때는 그게 정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10명, 20명 되니까 이게 집단이 되잖아요. 집단이 되니까 이게 집단이 되면 문화가 돼. 문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앞서가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이 향해 가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에 그 같이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같이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의 문화가 돼서 사회 전반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깨어나고 나 혼자만 자력을 얻자는 게 아니고 사회, 세계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품에 비춰봐서 사회에 비춰보나 또 우리의 삶에 비춰보나 그 안에 다 똑같은 그런 삶의 형태로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이제 낙원 사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차별 있는 사회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극락이나 천국을 좋게 보는 걸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거기를 안 가더라도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미 그런 평등한 세계가 된다고 하면 그거 낙원이 아니에요. 그런 낙원 세계를 만들자고요. 꼭 죽어서 어디 가가지고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세계 평등을 함께 하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자력 양성의 목적이고 나 혼자 아니라 모두가 다 자력을 갖춘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